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 헤이즐이고요. 하이틴 로맨스 하면 떠오르는 사실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되게 깨발랄하고 막 티 없이 맑고 막 위기가 있지만 언제나 해피엔딩이고 이제 그런 영화들만을 하이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약간 그 하이틴의 로맨스에 이런 로맨스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세계를 넓혀주는 영화 같아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줄거리만 들어도 슬퍼요. 일단 시작부터 여자 주인공 설정 설명하는 순간 제가 이거 옛날에 봤는데 이번에 이제 리뷰하려고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다 다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주인공은 이제 제목에 나오듯이 헤이즐이라는 이제 10대 소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갑상샘암이, 요새는 갑상샘이라고 하죠. 갑상샘암이 발병을 해서 그거를 계속 막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폐에 막 물이 차서 호흡이 쉽지 않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약간 캐리어처럼 끌고 다녀요. 산소통을. 그래서 코에도 요 호흡기 줄을 항상 꽂고 생활하는 그런 소녀예요. 근데 이제 10대 소녀고 이렇게 사춘기나 이런 것들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가정에서도 얘가 아프고 이러니까 되게 잘 해줘요. 근데 막 반항도 하고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10대 소녀예요. 아프다는 것만 빼면. 근데 얘가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치료를 해서 살 수는 있는데 항상 그 산소 호흡기를 들고 다니니까 학교 생활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엄마는 이 아이가 보통의 10대처럼 막 친구들 사귀고 나가 놀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니까 어디를 가냐면 그 암 환자 서포트 그룹에 보내요. 그 암 환자들끼리 이제 자기 아픔을 나누고 막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나이대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0대들이 많이 오는 그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또래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애들이 모여 있는. 처음에 얘는 싫죠. 무슨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픈 애들 모여서 우울한 얘기하는 거 같고 싫다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번, 두 번 나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남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데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 그 남주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이름이 어거스터스라는 남자 주인공이고 나이도 18살 같이 10대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도 고육종이라고 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 때문에 한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을 한 꼭 의족을 사용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모임에서 만나요. 그래서 막 거긴 진짜 막 자기의 암이 뭐고 그 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걸 되게 뭔가 그 사이에서 이 헤이즐과 어거스터스만의 교류되는 그 첫 만남이 있어요. 서로 뭔가 눈빛을 딱 교환하면서 둘만이 뭔가 뭔가 공유된 그런 짜릿하게 스파크가 튀는 거죠. 쟤들 한눈에 반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진짜 살면서 우리가 한눈에 반하는 경험을 할 일이 많지 않은데 참 영화 속에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둘이 약간 처음부터 뭔가 통해서 같이 이제 알콩달콩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하이틴 로맨스니까 얘들끼리도 막 간질간질한 밀당도 하고 서로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소재인데 여기서는 그 소재가 거대한 아픔이라는 제목을 한 극 중에 소설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이즐은 책을 되게 좋아하는 소녀인데 그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 거대한 아픔이라는 책을. 그래서 이걸 어거스터스한테 자기가 좋아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러고 며칠 동안 남자애가 전화도 안 걸고 문자도 안 오고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설마. 그래서 이 여자는 나 혼자 썸이었구나. 그래서 되게 서운해해요. 막 계속 전화통 붙잡고 기다리는데 근데 며칠 만에 처음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이 남자애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하던 애였는데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읽느냐고. 이 헤이즐 얘가 이 친구가 좋아하는 책이 대체 어떤 책이에요? 열심히 읽어서 너가 좋아한다 해서 내가 읽었어. 이러면서 문자가 야, 이 결말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책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정말 막 너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뭐랄까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병과 평생을 함께 살면서 약간 포기한 정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게는 과연 연애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 나는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학교 다니고 친구 사귀고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못해라는 이런 이렇게 뭔가 결핍된 정서들이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어거스터스 같은 애는 그런 게 그늘이 없어 보이는 애인 거예요. 적어도 보이기에는. 그래서 헤이즐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고 설레고 막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책이란 소재가 있다 했잖아요. 네. 이 책을 쓴 작가한테 이 결말에 대해서 막 메일을 보낸 거예요. 둘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죽고 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주인공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봐요. 근데 이제 헤이즐이 보냈을 때는 항상 답이 안 왔는데 이 남주가 천하무적 남주가 어떻게 해가지고 작가한테 답을 받아요. 그래서 작가가 나중에 초대를 하는 거야.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암스테르담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 성덕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가야 돼. 근데 이 친구들은 쉽지 않지. 그 산소통을 들고 비행기를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곡절이 있어요. 막 이 헤이즐이 갑자기 막 호흡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당연히 너는 안 된다. 비행기를 탄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지. 말할게. 넌 너무 아픈 애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의사가. 그래서 타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가겠죠? 가야죠. 가야죠. 가야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근데 이제 작가를 만났을 때 상상했던 그 멋진 작가의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실망도 겪기도 하고 같이 이제 암스테르담에 막 안내의 집 유적도 가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추억을 만들어요. 거기서 되게 사랑의 중요한 추억과 대화들을 나누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의 시작 전부터 이 둘은 암 환자들이잖아요. 눈물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행복한데 뭔가 안녕 안녕, 헤이즐이에요. 헤이즐. 안녕 헤이즐. 안녕은 만날 때도 얘기하지만 헤어질 때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 사이에 작별과 이별이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생기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은 영화의 영화로. 감정선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제가 다 공개하진 않지만 이 과정에서 둘 다 각자 자기의 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10대들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10대랑은 좀 다른 지점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전 장례식을 자기들 친구들끼리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거스터스 헤이즐은 서로의 추도사를 서로 써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벌써 눈물 나, 어떡해. 10대들이 내 추도사는 꼭 너가 좀 써줘. 그래서 막 그런 거를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죽음의 의미, 그다음에 죽음 이전에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대화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래요. 사실은 막 복잡한 사건이 전개되는 영화라기보다는 그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이 아이들의 어떤 좀 또래보다 빨리 성숙해버린 10대들의 로맨스죠. 그래서 하이틴인데 정말 성숙하잖아요. 정말 하이틴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헤이즐이랑 어거스터스 같은 사랑은 그 둘이 약간 어쨌든 각자의 이별을 상상하면서 그래. 시작하는 관계잖아요. 끝을 알지. 보통 연애를 시작할 때는 아무리 다 현실적으로는 헤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평생 행복하게 살아도 누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당연히 끝이 있는 건데 일부러 끝을 생각을 안 하곤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끝을 확실하게 뭔가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죽음이나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실체를 느끼고 있는 둘이었기 때문에 더 그 사랑이 되게 애틋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이렇게 이별 혹은 이렇게 없어진 그 부재를 통해서 더 이렇게 정의되는 더 의미가 깊어지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 좀 그런 얘기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는 영화였어요. 보셨나요? 네, 두 분? 저는 봤어요. 아니요, 저는 안 봤는데 얘기를 엄청 오열하면서 봤어. 우선 비행기에서 보면 안 될 것 보면 안 같아요. 돼요. 안 됩니다. 네, 사람들 혼자 없을 보세요. 때 혼자 볼 만한 영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책도 울고 싶을 때 집에 가서 틀어놓고 굉장히 봐.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공공장소에서 집에서 사연 보면 있을 수 혼자 있을 때 보시고 좀 로맨틱 코미디 우리가 달달한 로맨스 얘기를 했지만 보편적인 감정들을 자극하는 작품이잖아요. 로맨스가 그쵸. 항상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담아낸 작품이라서 갖고 와봤습니다. 아, 실제로 달달해요. 그리고 엄청 달달해요. 그러니까 설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엄청 초반에 특히 아주 둘이 그래. 사랑에 빠져가는 그 과정이 정말 하이틴 로맨스의 그래. 정석처럼 따라가요. 서로 좋을 막 때다 이러면서 진짜 딱 이거 좋을 때다. 너무 순수하고 아저씨 아니야? 막 긴장하고 막 근데 이제 막 호흡기를 끼고 다니거든요. 그냥 그 모습, 그다음 다리 의족을 하고 있는 모습, 막 그런 농담을 해요. 그리고 또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그 망막의 병이 있어서 시력을 잃은 친구예요. 그래서 셋이 막 무슨 그 친구 복수를 해주러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셋이 합쳐서 눈은 몇 5개고, 다리는 몇 쓸만한 개고. 폐는 2.5개고, 다리는 5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란은 24개나 갖고 왔다고. 그래서 계란을 던져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막연히 낙관적인 거는 또 아니지만, 그 현실을 그래도 끌어안고,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 거. 어쨌든 또 내일은 오고, 내일은 내일 뜨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로맨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작별을 예고하면서 펼쳐지는 로맨스는 많이 없잖아요. 되게 비극일 것 같죠? 네. 밝아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 갑자기 그렇게 보면
끝이 있는 아니 그 뭔가 그 순간을 정말 충만하게 즐겨야 되는 거지. 허투루 보낼 사실. 수 없는 그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소중한 이런 거야. 언젠가 이 두 사람이 이별을 할 건데 지금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보통 연령대가 높거나 그렇지. 뭔가 그쪽에서만 다뤄지는 모습을 우리 화면으로 장면이 있죠. 많이 봤는데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사랑을 하는데 그 안에 죽음이라는 것도 같이 녹여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보세요. 네. 울고 싶을 때 봐. 항상 죽음은 어쨌든 슬퍼요. 왜냐면 이별을 당연하지. 전제하기 때문에. 근데 방 안에 항상 죽음이 한 켠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못 본 척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시한분들. 이 헤이즐과 어거스트가 좋았던 거는 그 죽음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되게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 있어서 이후로도 이 배우들이 다 잘 됐어요. 주연 배우들이.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영화였어요. 책플릭스